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특별연설은 햇볕 정책 이후에 20년 가까이 계속돼 온 대북 정책 그리고 대북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라는 선언으로 해석됐습니다. 이제 남북 관계 그리고 한반도 정세가 본질적으로 다른 국면으로 진입을 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이것을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야 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라고 어제 표현했습니다. 어제 연설을 저희가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이죠. 북한 체제 붕괴를 처음으로 언급한 부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네, 여기에 자세히 들어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언급돼 있습니다. 북한 정권 스스로의 변화 또는 체제 붕괴, 사실은 두 가지 방향이 다른 방향이죠.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석됐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인에 출연한 정영태 개건 해설위원은 공산주의 체제 자체가 아니라 김정은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레짐을 얘기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쓸 때 체제로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 그렇죠. 김정은 정권 붕괴라고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 사회주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시적 차원의 그것은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일단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붕괴에 대해서 김종인 야당 비대위대표는 괴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죠.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각들입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주목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연설 부분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설마 하는 아니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네, 어제 저희가 주목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정영태 박사는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조치라든가 비군사적인 조치에 국한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간다면은 군사적 조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합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보다 더 적극적인 심리전적인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군사적인 수단 중에 하나 들어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바로 그런 맥락에서 어제 대통령의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설명에서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한 달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고 이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피말리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국민들을 최단 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 조치가 불가피했습니다. 대북 제재 조치 자체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적용이 될 터인데 그럴 때마다 그것이 강화될 때마다 북한은 또한 여러 가지 대응 조치를 취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 군사적 도발도 있겠지만 이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의 기업인들이라든가 관계자들의 이것을 또 인질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사전에 어떤 의미에서 차단하고 제거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밖에도 어제 연설에서는 박 대통령의 시각 변화를 보여주는 두 개의 대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30분 동안의 연설 동안에 중국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이었습니다.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 때는 중국의 역할을 8번 언급했었습니다. 그때와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미일 얘기한 뒤에 따라서 나오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박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 대한 기대를 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입니다. 네, 또 하나는 이겁니다. 그동안 북한 매체들이 입에 담기 힘든 막말로 박 대통령을 공격해도 박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지칭을 해왔습니다. 해외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의 체제 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